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는 9학년 애기디반 예스의 허희선입니다. 오늘은 세계사를 영화를 보는 세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세계사를 영화를 보려고 제가 총 5가지의 영화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영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아편과의 전쟁입니다. 먼저 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아라는 글자 아편 같죠? 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여러 나라의 서양은 중국과의 교역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저우 한 곳만 올 수 있게 하였고 팔계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더 활발한 교류를 원했던 조지 3세는 조지 맥카트니를 보내서 팔계조를 좀 누그러뜨리면 안 되겠느냐 하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권윤제는 단번에 자릅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 상인들은 중국에서 아편을 팔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편은 물론 좋은 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도에서 양귀비를 아편으로 만들고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인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 때문에 중국인들은 아편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처럼 권윤제가 영국 상인들은 중국의 아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 과연 중국 황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편과의 전쟁을 했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육지의 제왕입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영화는 나폴레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나폴레옹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권력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이탈리아에 가서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내각은 나폴레옹이 권력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눈치채고는 영국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영국은 아주 막강한 적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영국이 아닌 이집트를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각은 허락해 줍니다. 이집트로 간 나폴레옹은 나일강 전투에서 크게 이집트를 점령을 했는데 근데 이때 영국 해군과 맞붙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나일강 전투이고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패배를 가지고 나서 프랑스를 왔는데요. 프랑스에 와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원로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국정원이 되고 황제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직접 황금 왕관을 쓰면서 내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였고 나폴레옹 법전도 썼습니다. 이 법에는 모두가 평등하자 나와 있었지만 여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가톨릭 교회의 지지와 충성 또한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적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폴레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토 확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미국의 루이지애나 준지를 팝니다. 이 루이지애나 준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는데 이제 어떤 나라를 점령할까 생각을 하다가 영국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영국인들을 체포하고 영국과 싸울 준비를 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영국 해군과 싸웠지만 패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폴레옹은 영영 영국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과연 육지의 제왕으로서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의 인식에서 과연 어떠한 육지의 제왕이었는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생도민그입니다. 이 영화는 IT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투생입니다. 투생이라는 사람은 노예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의 노예 군대를 만든 사람인데요. 중요하니까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도민그는 사탕수수, 커피 등을 재배했던 곳이고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 농장 주인들이 아프리카 사람 노예들에게 부려먹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노예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혹독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반란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종교 활동에 대한 귀를 기울이기도 했고 반란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딱 마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킬 때는 처음에는 무자비하게 그냥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생이 와서 투생이 노예들 한 곳으로 만들고 군대를 이끕니다. 그리고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생은 자신이 총독이 되어서 백인과 흑인이 모두가 동일하게 일을 하고 동일한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과 레르라는 사람은 이 다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생도민가는 아이티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이 투생과 또 그 노예들을 보면서 내가 그 노예가 되어서 과연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영화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러다이트인데요. 이 영화는 영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번은 러다이트라는 운동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남자가 아닌 어린 여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가정 안에서 함께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도우면서 가정 안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들어오면서 공장에서 파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내는 것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 안에서 일해야 하던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고 공장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할 때는 자신들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았긴 했지만 자신의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해야 했고 또 감독의 지휘 아래에서 집중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대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러다이트라는 무리가 생겼고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공장에 가서 쳐들어가서 기계들을 부숴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 지도자들은 이런 공장이 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였지만 헬미턴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공장들이 나라의 국가의 이득과 보탬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주장이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영화입니다. 이 마지막 영화는 길 트는 서부인데요. 이 영화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원래는 진짜 좁은 나라였는데 근데 서부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서부 탐사를 하고 있는 루이스가 보입니다. 이 루이스고 뒤에 클라크라는 사람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 탐사라는 게 아주 힘들어서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가자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로키 산맥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퍼슨은 프랑스에게로부터 루이지애나 준지를 삽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미국은 서부의 넓은 땅을 갖게 되었고 이 서부 땅이 근데 어떤 땅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퍼슨은 루이스와 클라크를 서부 탐사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부 탐사를 하러 가는데요. 이 가면서 쇼니족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겨울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등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 사람 장사꾼과 그의 아내의 사카자 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 부부는 자신들이 서부 탐사를 하면서 통역이 필요할 때 통역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륙 분수령인 노키 산맥까지 건너게 되었고 넘어서 태평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드디어 서부 탐사가 끝난 것입니다. 이들은 서부 탐사가 끝난 뒤에 서부 지도를 그리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길 트는 서부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쇼니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쇼니족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쇼니족의 전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테쿰세입니다. 테쿰세는 백인들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과 맞서 싸워서 함께 자신들의 원주민들이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텐스카타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해리슨입니다. 이 해리슨은 이 사람들의 인디언들의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테쿰세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자신에게 불러와서 내가 너희들 땅에 사겠다 하면서 거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테쿰세는 화가 났고, 그래서 인디언들을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리스는 내가 너희들을 미국으로
초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가면 백인들에게 반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콤새는 자신의 동생이 아닌 내가 가겠다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리스는 자신이 이 우리가 나눈 거래를 물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테콤새는 우리는 우리 땅에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끝난 뒤에 해리스는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를 벌였고 결국은 해리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테콤새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이 테콤새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재밌었죠? 네, 지금까지 저의 세계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영화로 보는 세영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